아침에 눈을 뜬 뒤 처음 몇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태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침 첫 입을 먹는 순간 그 시스템을 자신도 모르게 꺼버립니다. 그 이유는 하루의 첫 식사가 몸에게 두 가지 신호 가운데 하나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을 에너지로 태울지 아니면 방금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잘 빠지지 않는 복부 지방을 줄이려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빠르게 변화를 확인한 순간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루 첫 식사를 바로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몸이 복부 지방을 실제로 태우도록 돕는 아침 식사 음식 10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각각의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지방 감소 효과를 스스로 망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서는 저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식욕이 없지만 그래도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 제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들을 활용한 실제 아침 식사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 아침 식사 안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안내 링크를 넣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무료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방 감량의 숨은 병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간 기능이 느려져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복부 지방이 단순히 칼로리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을 태울지 아니면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만약 간 내부에 지방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몸의 대사 속도는 전체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허리와 복부 주변에서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상당수는 어느 정도의 지방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분명한 경고 신호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체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느낌만 남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음식 가운데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 자연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콜린은 간이 지방을 포장하여 체외로 이동시키고 에너지로 태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콜린이 부족해지면 지방은 간 안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 결과 몸 전체에서 지방을 줄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약 147mg 정도의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2개에서 3개 정도 통째로 먹으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간이 충분한 콜린을 확보하게 되면 지방을 처리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달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즉 몸이 근육을 유지하고 새로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휴식 상태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은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사용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같은 단백질 양을 섭취했을 때 달걀 흰자만 먹은 경우보다 달걀을 통째로 먹은 경우 근육 형성 반응이 약 4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이 놀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른자 속 지방과 비타민,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근육 합성 신호를 더욱 강하게 증폭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노른자를 버리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의 약 75%에서 80%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직접 만들어집니다.
즉 달걀을 먹는 것 자체가 혈중 콜레스테롤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래된 콜레스테롤 공포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아침 지방연소 식품 가운데 하나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을 활용하고 싶다면 2개에서 3개 정도의 통달걀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조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익힌 프라이로 만들어도 좋고 소금과 후추를 약간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목 사육, 달걀이나 유기농 달걀이 더 좋습니다. 스크램블로 만들어도 되고 술안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삶아서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풍미를 위해 목초 사육버터를 약간 사용해 달걀을 조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방 없이도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를 가볍게 볶아 곁들일 수도 있고 아보카도를 조금 썰어 올려도 좋습니다. 조금 더 섬유질을 추가하고 싶다면 바라 곡물 토스트를 한 장 곁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달걀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지방 연소에 강력한 도움을 주는 식품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겪는 또 하나의 실수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는데도 오전 10시쯤이 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1시간 정도는 괜찮습니다.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2-3시간이 지나면 배에서 슬슬 신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전 중반이 되면 어느새 손은 그래놀라바나 간식으로 향하고 탄산음료나 달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침에 먹은 단백질이 너무 빠르게 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혈액 속 아미노산 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내려가면 우리 몸에 배고픔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식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물론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일 시럽 요거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달콤한 과일 소스가 깔린 제품이 아니라 배양된 유산균이 살아있는 플레인 전지방 그릭 요거트를 말합니다.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의 종류에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카제인은 매우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위에 들어가면 젤처럼 걸쭉한 형태를 만듭니다. 이 젤 구조는 음식이 위를 빠르게 통과하는 것을 늦춰줍니다. 그 결과 영양소는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혈액으로 공급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하루 동안 배고픔 호르몬을 훨씬 오래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더 깊은 층이 하나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그릭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속 미생물은 우리 몸이 칼로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정 유익균은 포만감을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 가운데 하나인 GLP-1의 분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호르몬은 오젬픽 같은 체중 감량 약물이 작용하는 바로 그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식습관을 가진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유산균이 살아있는 요거트를 자주 섭취하게 한 사람들은 내장 지방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복부 지방이 더 적었습니다. 같은 유전자 같은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였지만 먹는 음식이 달라지자 장내 환경이 달라졌고 결국 체지방 분포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이 강한 요거트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제품에는 20g 이상의 첨가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라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설탕이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올라가면 몸은 지방 대신 당을 먼저 태우도록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다시 떨어지면 배고픔은 훨씬 빠르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를 시작하고 싶다면 플레인 전지방 요거트 1컵 정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라벨을 확인해 살아있는 활성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풍미를 더할 수 있는 토핑을 직접 추가하면 됩니다. 베리류나 치아시드
혹은 약간의 계피 같은 재료들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지방 연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몇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음식은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식품이지만 오히려 근육에게 지방을 더 많이 태우라고 신호를 보내는 음식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체지방을 줄이려면 지방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감량 식단에 아보카도가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칼로리도 높고 지방도 많으니 당연히 다이어트에는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지방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보카도에는 올레산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분류되며 우리 몸에서 가공된 식품의 포화 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근육세포 안에서 올레산은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이 혈액 속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아침 식사에 탄수화물을 아보카도로 대체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최대 6시간 동안 훨씬 더 강한 포만감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보카도가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포만감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이후 간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더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슐린 양이 줄어듭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훨씬 쉽게 에너지로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포함하고 싶다면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권합니다.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얇게 썰어 달걀 옆에 곁들일 수도 있고 발아 곡물 토스트 위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스무디에 넣어 갈아도 좋고 소금과 후추를 약간 뿌려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육이 지방을 산화하라는 신호를 받고 동시에 배고픔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더 이상 몸의 대사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탄수화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탄수화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잘못 사용하기 쉬운 식품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매우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슐린이 높아지면 지방 연소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런데 모든 탄수화물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내려가면서 전혀 다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하는 음식은 바로 스틸컷 길이나 전통 방식의 롤드 오트입니다. 이러한 길이는 일반적인 아침 탄수화물과는 몸 안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물을 흡수하여 소화기관 안에서 점성이 있는 젤을 형성합니다. 이 젤은 음식이 위에서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훨씬 천천히 상승하게 되고 인슐린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연구에서도 베타글루칸이 포만 호르몬인 GLP-1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강력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를 조리한 뒤 식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오버나이트 오트처럼 길이를 조리하거나 불린 뒤 차갑게 식히면 일부 전분 구조가 다시 재배열되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쉽게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이동하여 장 속 미생물과 상호작용하며 AMPK라는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MPK는 우리 몸이 운동을 할 때나
단식을 할 때 켜지는 동일한 세포 에너지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활성화되면 지방 연소가 증가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됩니다. 즉 길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방 연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즉석 오트밀은 이런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침 식사로 필요한 양은 건조 상태 기준으로 약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기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리를 불릴 때는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 혹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콜라겐 파우더를 조금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맛이 있어 풍미를 좋게 만들고 영양소와 단백질을 함께 보충할 수 있어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모든 재료를 섞은 뒤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하여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그릭 요거트와 마찬가지로 치아시드나 베리류 계피를 토핑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리는 재료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지방 연소를 돕는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포 자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세포를 단순한 저장 창고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지방은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떠올리는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지만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태워 열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갈색 지방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에 한 가지 음식을 추가하면 지방세포가 에너지를 단순히 쌓아두는 대신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그리고 딸기입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지방 감량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용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중 증가가 적고 실제로 체지방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연구에서도 안토시아닌 섭취가 많은 그룹은 체지방과 복부 지방 감소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가 가장 강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베리류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과일 주스나 가양 요거트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당 흡수가 빠르고 가양 요거트에는 추가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에 베리를 활용할 때는 신선한 베리나 냉동 베리 한 컵 정도를 그릭 요거트나 귀리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지방 감소를 방해하는 또 다른 문제인 다시 찾아오는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배가 부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식품이 바로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는 액체를 흡수해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어 이장에서 부피를 차지하며 포만감 신호를 전달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요거트에 치아시드 한 큰술을 추가했을 때 다음 식사 섭취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아시드가 형성하는 젤막은 소화 속도를 늦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간식 욕구를 줄여줍니다. 보통 아침 식사에 한두 큰술 정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릭 요거트나 오버나이트 오트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방법은 치아시드 2큰술에 우유를 섞어 하룻밤 보관하는 치아시드 푸딩입니다. 여기에 콜라겐 파우더를 추가하면 풍미와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치아시드는 반드시 10분 이상 액체에 불려 젤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쉬워 아침 식탁의 식욕 조절 도구로 활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의 적으로 여겨지는 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흰식빵이나 베이글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빵은 지방 연소를 멈추게 하지만 바라 곡물빵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곡물이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전분이 분해되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일반 빵보다 훨씬 낮은 혈당 반응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탄수화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에 유리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빵을 냉동 보관한 뒤 토스트로 구워 먹으면 혈당 반응이 최대 39%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라 곡물빵은 보통 냉동 상태로 판매되므로 그대로 토스트하면 자연스럽게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바라 곡물빵 한 조각을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곁들여 드십시오. 빵이 식사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 역할이 되도록 구성하면 복부 지방을 줄이면서도 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 전 식욕 조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몽 활용법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하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이때 식사 20분 전쯤 자몽 반 개를 먹으면 식이섬유와 수분이 허기를 달래줍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제닌 성분은 신진대사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지방연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식전 자몽 섭취가 체중 감소와 인슐린 수치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몽을 먹을 때 하얀막 부분에 유익한 성분이 많으므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뇌에서 오는 갈망 즉 쾌락형 허기를 줄여주는 잎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틸라코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음식에 대한 갈망 자체를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정크푸드에 대한 갈망이 95%까지 감소했습니다. 또한 잎채소의 천연 질산염은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즐겨 마시는 그린 콜라겐 스무디는 잎채소 한 줌과 베리류 콜라겐 파우더를 섞어 만드는데 지방 감소와 포만감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마시는 커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커피 자체는 카페인이 지방 방출을 유도하여 지방 연소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면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제가 바쁜 아침에 사용하는 방법은 유기농 커피에 버터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콜라겐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지방 연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침부터 지방이 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계속 지방 연소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따로 준비한 아침 식사 규칙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원칙과 미묘한 실수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